네, 안녕하세요. 답답한 입시 고민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스쿨의 김프로입니다. 예. 오늘은 2028 대입 개편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2탄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2028 대입 개편 이제 그 수능 자체가 통합 수능으로 변경이 됐다. 이제 이 부분만 이제 너무 좀 강조가 돼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현재 이제 지금 그 중학교 2학년이 2025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죠. 그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의 그 내신 상대 평가가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진짜 찐 분석, 정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 내신 상대평가 5등급제로 변화됨에 있어서 기타 이제 뭐 일반 입시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이 내신 변별력이 엄청나게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수능이 뭐 엄청나게 중요해진다. 이런 또 뭐 쌉소리를 또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등급제 지금 이제 현재는 9등급제로 되어 있죠. 내신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내신 등급제가 변경이 되면 내신 변별력이 다소 약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소 약화가 되긴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엄청나게 내신 변별력이 약화된다. 그거로 인해서 뭐 수능이 엄청나게 중요해진다. 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쌉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은 내신 변별력이 다소 약화가 되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변별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내신 그 현재 잠깐 화면을 보시면 현재 내신 평가 기준 9등급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명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1등급은 이제 4%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명 기준으로 치면 1등부터 4등까지가 이제 1등급이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렵죠. 100명 중에서 4등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등급은 11%, 3등급은 23%, 4등급은 40%. 그러니까 즉 40등 안에 들면 4등급이 되는 거고요. 60등 안에 들면 5등급, 77등 안에 들면 6등급, 89등, 96등, 뭐 100등 이런 식으로 이제 9등급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바뀝니다. 9등급이 아니라 이제 5등급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5등급의 1, 2, 3, 4, 5등급이 현재 1등급부터 9등급과 어느 정도의 경계선상에 있느냐 이게 궁금할 것 같아서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2025학년도부터 1등급은 10%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기준으로 치면은 1등부터 10등까지가 이제 1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9등급제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2025학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5등급제 하에서 1등급은 기존의 1, 2등급, 1, 2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2025학년도부터 개편된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등 안에 들면 이제 1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에는 34등 안에 들면은 2등급이 되고요. 66등 안에 들면은 3등급. 그 다음에 90등 안에 들면은 4등급.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1등부터 100등까지가 이제 5등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입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는 1등급이 4%였는데 개편된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 안에 그러니까 이제 1등급 따기가 너무 쉬워져서 1등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그런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어떤 현상이든지 그 이면에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만 갖고 판단을 해보면 1등급 비율이 많아졌잖아요. 기존에는 4명이었는데 지금 10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웬만큼만 공부하면 1등급을 다 받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성급한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현재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도 있고 진로 선택 과목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일반 선택 과목은 1등급부터 9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즉 뭐 국어에서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수학에서는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뭐 실용영어, 진로영어, 그 다음에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뭐 고전윤리, 특히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2, 뭐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학,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A, B, C 이렇게 절대평가로 성취도를 따지게 되죠.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A, B, C로 1등급부터 2등급 이런 게 아니라 A, B, C로 이렇게 이제 등급을 매기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모든 선택 과목, 일반 선택이든 또는 진로 선택이든 이러한 모든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제에서 이제 상대평가제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제였는데 개정될 5등급제 하에서는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제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선택 과목, 물리 1은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이 물리 1 과목은 9등급제 상대평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 1등급이 되려면 4% 안에 들어야 되고 2등급이 되려면 11% 안에 들어야 되고 3등급이 되려면 23% 안에 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물리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A, B, C 절대평가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이제 물리 2, 물화생지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시스템 하에서는 3학년 때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평가 자체가 9등급이 아니라 A, B, C 절대평가로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A 학점을 받게 되려면 보통 각 학기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략 한 30에서 40% 안에 들면은 A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25학년도부터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 선택 과목 물리 1 과목도 5등급제 상대평가를 하게 되는 거이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중요한 거는 진로 선택 과목 물리 2 과목도 5등급제 상대평가로 치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반 선택 과목 물리 1 과목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됐다. 이것만 따지게 되면은 내신 변별력이 약화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존의 A, B, C 절대평가로 성취도 평가를 했던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 언론이나 입시 전문가들이 간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이나 입시 전문가들 또는 유튜버들이 강조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내신 변별력이 약화됐다.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내신 변별력이 약화됐나? 그러면은 수능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진 건가?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가 됐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반대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다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한쪽만 생각하면은 내신 변별력이 약화된 건 맞지만 진로 선택 과목 이 부분만 생각을 하면 내신 변별력이 더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말로 똔또이가 됐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리면 2025학년도부터 9등급제, 공통교과 또는 일반 선택 과목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변화가 돼서 내신 변별력이 약화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절대평가였던 A, B, C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절대평가했던 진로 선택 과목이 역으로 절대평가에서 5등급제 상대평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엄청난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즉, 내신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이 되어도 내신 변별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즉, 진로 선택 과목, 아까 제가 진로 선택 과목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국어 같은 게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공부할 때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 A, B, C. 더군다나 A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30에서 40% 안에 들면 되거든요. 부담이 없어요. 기하도 마찬가지고 여행지리, 실용영어, 문화생지 2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부터는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내신에 대한 변별력, 학습 부담,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 아니고 학습 부담이 줄어든 것 아니고 오히려 학습 부담이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매우 커졌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는요. 성적표에, 내신 성적표에 표준 편차가 기재가 안 됩니다. 이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면 평균 점수로부터 얼마나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느냐. 이게 표준 편차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 표준 편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 학생들이 공부를 대부분 다 잘하죠. 그래서 평균 점수에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모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국어 과목 표준 편차가 일반고 같은 경우는 뭐 15에서 한 20 정도가 되는데 모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모 외고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평균 점수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입학사정관들이 표준 편차만 딱 봐도 이 학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를 금방 캐치가 됩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가 기재가 안 돼요. 표준 편차가 기재가 안 되니까 같은 등급이라도 과목별 원점수가 높은 학생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내신 5등급 평가제에서 1등급이 10%라고 했잖아요. 1등급 비율이 많아지겠죠. 사실은 1등급이 이제 10%가 되니까. 하지만 등급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같은 1등급이라도 원점수가 높은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다. 따라서 최상위권 학생들, 이제 1등급, 올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 1등급이다. 이거에 만족하면 안 되겠죠. 같은 1등급이라도, 왜냐하면 1등급 비율이 많아졌잖아요. 4%에서 10%로 많아졌기 때문에 같은 1등급이라도 내가 받는 원점수가 100점에 가깝게 이렇게 점수를 받아야만 훨씬 더 유리해진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부담, 나 1등급만 받으면 돼. 이게 아니라 1등급이라도 원점수를 높게 받아야 하는 그러한 학습 부담이 생겼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 잘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예. 따라서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이 되어도 내신 변별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니다. 종합해보면 진로 선택 과목이 뭐가 됐다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성적표에 표준 편차가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이라도 원점수가 높은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에 임하는 자세, 학습 부담, 그것이 줄어들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8 대입 개편 오해와 진실 2탄 시간으로 2025년 내신 상대평가 5등급제로 내신 변별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아니다. 약화된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다스쿨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그 다음에 구독, 알림 설정, 조댓글 꽉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 내용으로 3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다스쿨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